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저녁 6시 반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일 광화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외국에 나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시간 동안 대중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할 때부터 장외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내일 처음 합니다. 이분 아마 공직자 생활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외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기록적인 행사가 될 것 같고,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내일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행사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한 후에 청와대 부근에 있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국회 보좌진, 당원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싸움의 명분은 절박함의 끝을 잡고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국민의 절규, 이 투쟁의 이유는 국민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국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 자유민주주의의 봄을 함께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장외 투쟁을 촉발한 것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희경 대변인이 아주 논리적인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4월 19일은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 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다. 대통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늘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인가, 남편 오충진인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9명인가 10명인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가당키나 한가, 말문이 막힌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이고 반문 살생이다. 그런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서 독재로의 초석을 낳았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서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말라, 민주화라는 말도 하지 말라, 상권 분립 훼손하는 좌파 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져버린 박수부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무너지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자유민주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았다. 독재 권력과 맞서 싸움에 있어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며 망국 좌파 독재의 길로 나라를 끌고 가는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1970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내어놓았던 선언문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도 독재 타도 민주주의 수립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도 한국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나 전희경 대변인은 계속 독재합니다. 좌파 독재라고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여기에 과거의 다른 독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 1인 독재, 좌파 독재는 계급 독재입니다. 이념 독재입니다. 한국 헌법은 좌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좌파 독재라는 말에는 반역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재 중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체제를 바꾸려는 독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언론자유, 사유재산권, 사법부의 독립, 국회를 존중하는 상권분립 이런 걸 다 훼손하는, 그리하여 계급 독재로 나아가는, 계급 독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경고하기는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중남미형 독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비슷한 것은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의 독재입니다. 차베스의 독재는 이게 신종 독재입니다. 계급 독재죠. 차베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판잡니다. 그리고 쿠바가 보내주는 약 2만 명의 보안 요원을 군, 경찰, 정보기관에 딱 박아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대신 쿠바에 기름을 거의 공짜로 갖다 바치는 이 주종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라든지 국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곳곳에 대중선동기관을 배치를 해가지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버립니다.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이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독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계급에 속하는, 차베스나 마두로에 속하는 세력이 다 독재자가 되고, 그게 속하지 않으면 피지배계급이 되는, 이것이 만약 한국에 적용된다면 문재인 정권, 민노총, 한국의 좌익 세력이 독재가 되고, 독재 세력이 되고, 계급 독재죠. 그러니까 그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지금 법집행, 한국에서 경찰, 검찰이 법원까지도 법집행하는 것이 그런 징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친문무죄, 반문유죄가 바로 계급독재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친하면 죄를 지어도 무죄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 죄가 없어도 유죄다. 친문합헌, 문재인 정권과 친하면은 헌법을 위반해도 합헌으로 판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반문위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면은 합헌적인 행동을 해도 위헌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9명이 중에 6명이 이른바 진보, 좌파는 뜻이죠. 좌파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가지고 없애버리면은 공산당의 활동이 한국에서 합법화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기에 섰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이념에서 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반대한민국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헌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촛불
혁명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촛불혁명은 그 말 자체로서 헌법을 위반하고 체제를 바꾸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촛불혁명 정권처럼 혁명적으로 재판하고 혁명적으로 수사하고 혁명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버리고 혁명적으로 대북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혁명의 정체가 뭐냐? 이 혁명이 촛불 좌익 혁명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동 언론이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함으로써 진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확산시킵니다. 선동의 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사실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편에 써가지고 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수 기자와 다수 언론이 이렇게 되면 국민이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다행히 요새 유튜브가 매우 활동적인데 거기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거리로 나가는 방법이죠. 광화문으로 나가는 방법이죠. 내일 집회가 시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하는 집회는 쓸데가 없습니다. 가끔 하지 않고 매주 하는 게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해야 됩니다. 내일이 그런 연속 집회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 집회의 성격을 부여할 것이냐. 장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번은 뭐냐? 좌파 독재 집회냐? 좌파 독재 타도하는 집회냐? 독재 타도냐? 아니면 독재에게 경고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 저항권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이 장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집회의 장명을 잘 해야 됩니다. 호국 집회냐? 애국 집회냐?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규정할 것이냐? 보수냐? 우파냐? 아니면 애국이냐? 애국이라고 봐야죠. 애국.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사람은 애국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 저는 애국 집회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애국이란 말이 그동안 여러 번 잘못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집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제 한국에서 누가 진짜 민주주의자냐 하는 것을 규명할 이제는 결정적인 계기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려면은 내가 민주투사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내가 민주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남한의 종북 극좌 불법 세력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 싸워야 민주주의자라고 자칭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사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 민주주의자 맞느냐? 그럼 물어볼 게 있다. 공산당하고 싸운 적 있느냐? 종북 세력과 싸운 적 있느냐? 극좌 세력과 싸운 적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번 광장 집회를 계기로 세종로 집회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누가 진짜 민주주의자고 누가 가짜 민주주의자인지를 가르자 이렇게 정면 도전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일 집회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가끔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